네, 6.4 지방선거 이제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YTN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 전략과 포부를 묻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남권 초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부산의 젊은 리더십 박민식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산의 젊은 리더십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요즘 하루 일과가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아직 그 다른 우리 그 선배님들보다는 예. 아직 젊기 때문에 예. 또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정말로 새벽 4시 반, 5시부터 집을 나가서 아, 그렇군요. 부산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자는 것은 이분들 때문이다. 이분들이 깨어있기 때문이다 해서 당직 서는 경찰관들 예. 또 부산역에서 또 이제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는 분들 예. 네. 또 재래시장의 상인들 뭐 환경미화원들 이런 분들 새벽에 돌아다니는 게 지금 한 2달 전부터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그 소문이 많이 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네. 박민식 의원님 뭐 외교관에서 또 검사로 또 정치인으로 여러 번 변신을 하셨는데요. 외무고시도 어려운데 또 사법고시에 도전하시고 또 정치에까지 도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네. 원래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아.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또 외교부에 들어가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 또 어.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네. 조금 외교부에 좀 맞지 않았다. 어. 오히려 이제 검사처럼 피해자를 위해서 좀 울어야 된다. 아. 뭐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예. 검사 생활 한 11년 했는데 뭐 검사는 제가 아주 보람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산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고요. 그리고 현재 1월 출마 선언 이후 계속 움직이고 계신데 일단 먼저 1월 달에 있었던 출마 선언 내용 함께 보신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소통하는 리더십, 말이 아닌 현장에서 행동하는 리더십, 잠재된 힘을 끌어내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바라는 부산의 강한 요구를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간절한 갈구를 현장에서 느끼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스스로 그 역할을 자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부산이 요구하는 젊은 리더십 어떤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후보자,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예컨대 이제 계급장이 뭐 별 4개다, 예. 별 3개다. 이제 쉽게 말해서 별 1개보다는 별 4개짜리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렇지 아하, 않습니까? 예. 근데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선수 따져가면서. 예, 당에서 뭐 당 대표를 했다, 사무총장을 했다, 무슨 대사를 했다, 선수가 5선이니까 3선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산 시민들은 별로 거기에 박수를 안 치죠. 예.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 부산 시민들 열에 10분을 만나면은 이제 좀 바꿔달라. 아하. 변화를 요구하는 그게 인계점이 전 다다라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그 계급장의 무게가 아니라 예. 시민들의 갈증이 뭐냐.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리더십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아, 예.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라고 하면은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옛날에 계급장 높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형, 지시형 리더십이 아니라 네. 오히려 참신하고 새로운 얼굴이 함께 가자. 이런 리더십이 지금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부산시장의 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출마 슬로건이요. 변화 그 이상 천만 부산 시대를 열겠습니다입니다. 부산 시민 360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천만 부산 시대라는 것이 네. 단순히 인구학적으로 부산 시민을 360만에서 1000만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부산이 지금 자꾸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죠. 부산의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부산의 매력을 만들어서 네. 뭐 서울이든 대구든 광주든 더 나아가서 상하이, 홍콩, 도쿄에서도 부산 구경하러 많이 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부산에 왁작지껄하고 떠들썩한 그런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 천만 부산 시대의 슬로건입니다. 왁작지껄하고 떠들썩하는, 다시 말해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는 네. 그런 도시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특화 도시라는 거를 내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서비스 특화 도시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부산에 옛날에 정치인들이나 시장분들이 부산에 뭐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사실 지금 울산 또 경남 이런데 화학단지, 기계단지, 뭐 자동차 산업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부산에 또 지금 땅도 없는데 뭐 공장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부산이 나아갈 길은 그런 울산 또 경남의 그런 생산 기지를 지원하는 서비스 고도 산업, 예컨대 금융, 예. 문화, 법률 이런 쪽에 특화를 하는 것이 네. 전체 부산, 울산, 경남의 그런 중추도시 맏형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 가능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부산이 막 신발 공장 많고 이래서 그때는 이제 많이 부흥을 했는데, 네. 그다음 이제 공업의 중심이 이제 뭐 다른 금융, 곳으로 화학 넘어가는 이쪽으로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제 그걸 법률이나 금융 쪽으로 가져오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예. 서비스 그리고-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그 현실적이고 또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부산시의 초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야구 동구장 유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동구장 부분은 뭐 시민들의 그 여론조사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만은 네. 예. 팽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저는 제가 뭐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역 이주의 또는 지역 간의 갈등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예. 그것은 정말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해양 주도권을 갖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항만과 공항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천에는 공항이 있지만 항만이 없죠. 예. 부산은 지금 항만은 있는데 공항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프로젝트다, 또 북극 항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그런 방향의 출발점이 누가 보더라도 부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은 단순히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만약에 대구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을 설득할 방안도 좀 가지고 계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대구나 부산 또 경남 간의 지역 간의 그런 갈등 문제, 이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항이 필요하다. 그럼 어디에 필요하냐? 항만이 붙어 있는데 있어야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대구 시민들도 설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안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좀 여러분이 경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서병수 의원도 그렇고요. 또 권철현 전 주의대사도 있는데요. 뭐 이 두 후보와 비교해서 의원님만이 가지고 계신 장점,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거 꼽으실 수 있습니까? 뭐 두 분 다 정치적으로 대선배님이고 또 네. 아시다시피 경륜이 출중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당시에 뭐 5선, 7선, 10선 이런 정치적인 경륜이 그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치적인 신출력인 오바마를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네. 바로 당시에 미국 국민들의 갈증에 대해서 오바마가 답을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은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존의 생각과 스타일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그 변화의 물꼬를 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서병수 총장님 또 권철현 대사님이 가지고 있는 경륜은 높이 평가하지만은 네. 그런 오래된 경륜이 오히려 지금 부산을 이끌 리더십으로 보면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오거돈 지금 뭐 새로운 통합신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바로 양다리 정치하지 말고 줄타기 정치하지 말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로 오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우선 시점을 보면은 육사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죠. 네. 360만 부산을 이끌 리더라고 하면은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이면은 자신의 정치적 신조가 뭔지, 비전이 뭔지, 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설당이 어딘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죠. 아직도 지금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 무소속 후보인지,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눈치 보고 기웃하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예. 우리 부산 시민들 솔직히 화끈하지 않습니까? 부산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리도 아니고 또 나아가서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 시민들의 헌법상의 그 선거권, 알 권리를 네.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 장관님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떠나서 본인의 그런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딱 30초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정말 부산 시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시장, 부산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만한 그런 부산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의 젊은 리더십 박민식 의원 함께 만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